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주택 상가는 물론이고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곳이 바로 법원 경매 시장이죠. 최근에는 토지 지분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알짜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지 지분 경매란 무엇인지 경매 전문가 이영욱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이제 우리 뭐 경매라고 하면 흔히 아파트 경매를 생각하고 또 그동안 이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근데 토지 경매는 좀 생소한데요. 네네. 아파트랑 어떻게 다른가요? 네,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네. 일반 아파트를 가장 먼저 예.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우리 조금 뭐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주 어릴 때 뭐 천자문 배웠잖아요. 네, 천자문. 하늘천 따지, 예, 예. 지부, 집주. 예. 그러면 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집보다.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들이 뭐 아파트든 다세대든 오피스텔이든 다 토지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원형지에 대한 이제 토지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지난번에 상가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 규제가 많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고 그 토지가 특히나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교통 호재가 있게 되면은 차익이 주택에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죠. 네네. 네, 이 토지 지분 경매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뭐 자투리 땅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좀 과장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토지가 아니라 이제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소유권이라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예.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 아파트도 최근에 뭐 양도소득세들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그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라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이거나 공동 투자를 했거나 또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이거나 그렇게 되면 뭐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있다. 근데 그 5명이 각각 지분을 갖고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지분에 대해서 또 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대출을 받고. 그런데 변제가 안 되게 보니까 그 지분만 경매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5분의 1씩 한 1억 원 정도로 각 5억 원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근데 그중에 5분의 1만 갖고 있는 지분권자가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으니 5분의 1만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들이 토지에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특히 토지 그 조상의 땅을 물려받은 이런 토지들이 많이 경매에 나오게 되죠. 네. 일단 대표님 일단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드는 의문이 예를 들어서 뭐 임야도 좋고 어떤 무슨 뭐 땅이 좋고 이만한 게 있는데 그래요. 다섯 명이 있어서 이렇게 뭐 한 5조각 난다고 치고 네네. 그 중에 한 5분의 1을 갖고 있던 사람이 조금 사정이 그래서 경매에 나왔다. 네. 그것만 갖고 그 땅을 갖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 완전하게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보다 지분에 대해서 낙찰가율이라고 하죠, 소위. 네, 예를 네. 들어서 아파트라고 했을 때 뭐 5억 정도의 아파트 감정가가 예를 들어 뭐 4억 5천에 낙찰이 됐다 예. 한다면 예. 토지는 5억이 한 3억에 낙찰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더 많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낙찰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지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렴하게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분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그 토지는 이제 차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이제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토지 지분만은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전체 토지는 매도를 못 하겠죠. 그렇죠. 모든 공유자들의 예. 협의가 없는 이상. 예. 근데 그런 절차들이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지분권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동시에 다 팔 수가 없다면 법적으로 그 한 명의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물건 전체가 나오게 돼요. 이제는 5억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억이 4억에 낙찰이 됐다 하게 되면 그 4억에 대한 낙찰가에서 5명이 5분의 1씩 이제 받게 되는 경우죠. 네. 지금 요 앞에 화면 보게 되면 네. 토지 지분 경매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저 토지의 원래 전체의 면적은 766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해놓고 예.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빨간 글씨로 지분 153평. 예. 그러니까 어림잡아 보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상에 대해서 물려받았던 예.
가장 많은 경우들은 이제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장남이 됐던 뭐 차녀가 됐던 한 분이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우리 담보대출 없이 뭐 차용증 등에 의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못 갚을 때 그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보다시피 지금 1차, 2차, 3차, 4차 내려와 있는데 예. 원래 감정가에서 이렇게 4번, 5번 떨어지는 경우가 아파트는 드물죠. 네, 근데 이제 토지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차례 돼서 와, 31억 뭐야 저게? 지금 3,100만 원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750만 원까지? 네, 지금 거의 지금 5번 정도 유찰이 그렇구나. 됐으니까 예, 지금 예. 훨씬 반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물건들이 근데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어. 좀 더 기회가 되는 거죠. 토지 시장에서.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토지 지분 경매가 화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의 묘지가 있는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인데 네네네네. 이게 사실 그 묘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가요? 많이 있죠. 아 그래요? 네, 많이 있죠. 네. 근데 묘지가 있다고 해서 돈을 벌다니요? 이게 좀 특수한 사례이긴 네. 한데 네. 뭐 아시다시피 경매는 뭐 토지에서 뭐 임야도 나오겠고 네. 뭐 전답 과수원도 나오겠고 심지어 우리 자동차들도 나옵니다. 예? 자동차 외제차들도 네네네. 나오고 아, 예, 예, 그래서 예. 똑같이 우리 대출 때문에 나오는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나오는 그런 건들인데 우리가 토지 전답 과수원 말고 이제 임야 네. 보통 얘기하는 산이죠. 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임장 가면 묘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토지라고 볼 때도 이거 아파트 다세대보다 어려운데 심지어 묘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예. 유교사상이 있는데 그 남의 묘를 우리 마음대로 이걸 좀 그렇죠. 네, 임차인들이야 명도를 하겠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임야가 있는 사례에서 보이듯이 저런 네. 임야가 있는 토지를 더군다나 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이게 이제 그 가족분들의 선친의 묘라면 예. 그분들 제가 이제 지분권자예요. 예. 그 지분권자가 돼서 이 내 지분을 팔 수 있지만 전체는 못 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협의를 안 해주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전체를 매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방에 있는 그 이제 가족들이 안 좋아하니까 네. 본인이 제3자가 낙찰을 받은 땅을 원래 공유자들한테 파는 거죠. 아. 예. 저는 좀 더 싸게 낙찰받고 기존에 있던 그 가족분들한테 그 토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뭐 묘지 경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제 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토지 지분 경매를 실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네, 대표님? 보통 예. 우리가 그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경기도나 지방에 있는 네. 뭐 토지 전문 중개사들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보통 뭐 매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마들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경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경매는 토지를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죠. 네, 빚 때문에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더군다나 지분 경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수백만 원 아. 에서 수천만 원대가 대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7천만 원이 아니라 7천 원도 봤어요. 그래요? 7천 원. 7천 네, 원. 물론 이제 그걸로 우리가 뭐 대단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7천 원이 경매 나왔어. 그럼 법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10% 보증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700원 내놓고 700원 내놓고 한 달 반 뒤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이게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소액으로도 예. 지분으로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공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뭐 100만 원 이하로도 언제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매 시장이 되겠죠. 경험 차원에서. 네네네. 예. 그럼 이게 일반 경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분 경매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분 경매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물건들보다는 낙찰가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경매가 조금 더 이제 대중화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뭐 2030에서부터 좀 상식선에서 부동산 공부들을 좀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지분 경매라고 한 건 어쨌든 2명이든 5명이든 심지어 그 지분권자가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들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예. 그런 물건들도 경매 시장에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집원 누르고 보다 보면 산꼭대기에 지분권자가 50명, 100명.
이런 게 경매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도 높이 그분들은 샀는데 실제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물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정할 때는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은 한 몇 천만 원대의 토지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경매나 공매라면. 그렇죠? 그쵸. 일반 시장에서는 뭐 1, 2억대의 물건을 가장 많이 보겠지만 경공매에서는 한 수천만 원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그 가격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뭐 5년 뒤에 우리가 뭐 500%, 1000%까지도 나오는 현상들을 지금 뭐 화성이나 평택이나 많이들 봤죠.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지분 경매도 어렵고, 그 지분 경매로 괜찮은 토지의 지역을 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내 같지만 그 지역 어떤 호재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고 네. 봐요. 아파트보다 훨씬 어려운 시장이 토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보면 국토 종합 계획이라고 있죠. 예, 국토 종합 계획에서 국가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또 각각 우리 팔도 광산이라고 소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 종합 계획 그 아래에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계획들의 뭐 정비 사업이나 인구나 일자리 계획들이나 교통 호재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지역들을 보면서 그 지역을 내가 골랐다면 이제 경공매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금대에서 이제 골라 보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고, 이게 지금 물론 대법원 경매 사이트도 있지만 이제 사설 사이트를 제가 하나 열어왔는데, 네. 어렵지 않죠. 마치 우리가 일반 매물을 볼 때도 타 어떤 그 매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다시피, 경매도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그 빨간 박스를 3개 정도 표시를 해놨는데, 그 좌측에 조금 길게 된 게 주소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양주가 괜찮을 것 같네 하나 나오고, 구리도 괜찮을 것 같아, 또는 뭐 안산선이 들어가는 또 안산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한 3군데 지역 정도 정해두고, 그다음에 중간쯤 박스에 물건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토지, 그냥 막연하게 토지지만 사실 토지도 들어가게 되면 지목이 상당히 많아요. 28가지의 지목이 되는데, 뭐 농지다 또는 임야다, 각각 우리가 원하는 그 물건 종류를 눌러놓고, 오른쪽 박스에 보면 이제 감정 가격하고 최적 가격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감정 가격이 토지 지분 경매인 경우에는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렇게 범위를 한번 정해놓고 클릭 한 번이면 아래쪽에 녹색 박스처럼 이제 해당되는 후보 물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소 보고, 한번 지도 한번 보고, 그 지도에 근처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얼마나 인구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교통은 괜찮고 나중에도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물건에 나와 있는 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건 선정이 빨라지겠죠. 네네. 지금 저 대표님께서 기획부동산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가끔씩 뭡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중에 네. 지역번호로 시작하거나, 네. 제가 뭐 등록이 안 된 모르는 핸드폰 번호면 안 받는데, 네네. 가끔씩은 내가 아직 촉이 살아있나 싶어서 한번 받아보거든요. 네네. 요거 어딜 거야 싶어서 해보면은 뭐 네네. 보통 카드사나 보험사 아니면 좋은 땅이 있어서 전화 드린대요. 그렇죠. 네. 그쪽 대부분 기획부동산으로 보면 됩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95%는 기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앵커님께서 기획부동산 그 주제를 한번 꺼내주셨는데, 네. 일단 판단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판단하는 방법.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어 있으시면 어렵지가 않은데, 네. 일단은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주소지. 왜냐하면 이제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공인중개사라든지 네. 또는 뭐 토지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소만 알게 되면 그 주소지에 어떤 호재가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특히나 지금은 빅데이터도 잘 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 기본 계획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지번을 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알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러면 그 안에 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와 있으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걸 우리가 잠깐 10분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구글 네. 맵으로 들어가서 어디 네. 아까 말씀하신 산꼭대기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원을 오픈을 안 하죠. 아하. 예,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본 것도 필요한데 그분들이 이제 개발 계획도를 본인들이 만들어요. 네. 예. 네, 아까 분명히 도시기본계획이나 네. 도종합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획도를 만들어서 자칫 우리가 뭐 다세대에서 뭐 모아주택이다, 신속통합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토지도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부터 출발을 하고 저런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임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브리핑을 받고 여기 2년 내에 어떤 호재가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그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판교 테크노밸리. 아하. 네. 판교 신도시는 우리 사실 2기 신도시 즉 광교나 우리 판교나 또는 한강 신도시, 예. 김포 이런 한 10개 신도시 중에서 제일 탑입니다. 예. 가장 성공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자리가 받쳐줬고 어허. 그렇죠? 그리고 그 주택들에 대한 소득 수준도 높았고 일단 교통이 좋고. 소위 예. 말하는 끝판왕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가 1판교 테크노밸리, 2판교 테크노밸리, 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계획들이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 3판교 테크노밸리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 땅을 사세요. 운이 좋으십니다. 지금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약하세요. 이런 그 이슈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전화 통화를 몇 번 받았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집원을 가지고 오세요. 안 알려준대요. 몇 번 해서 집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그런 땅이에요. 그 분명히 범위에 넘어가 있는 땅이에요. 예,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 얘기 네. 몇 번 들었습니다. 선생님 운이 좋으세요 이 소리 몇 번 네, 들었어요. 네. 하지 저는 마시고 이제 그런 전화 받으면 제 개인정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끊더라고요. 뭐 불법적으로 DB들 우리 개인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런 계통에서도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또 토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좀 네네. 알아보는 시간이었네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